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25 고려의 사상가 학문입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유학의 발달인데요. 고려시대 때 제가 앞에서 유학, 성리학, 유교의 핵심 키워드는 충가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하라 누구에게 왕위로, 효를 다하라 임금은 만백성의 어버이, 최고의 엄마 아빠가 되는 자발적인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고 또 강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 때는 신라시대 육두품 학자들이 맹활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유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 유학에 능숙한 관리 등용이고, 성종 때 최승로 시무 28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유교 정치대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학 교육 기관도 정비를 합니다. 유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기읍 고려 국자감이라는 학교. 그리고 중기 때는 문벌귀족이 또 유학을 마스터한 사람들이 문을 숭배한들끼리 벌떼처럼 모여서 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교 사상이 점차 발달도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보수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따로 다룰 거예요. 따로. 자, 무신직공기 때는 당연히 세퇴를 할 거고 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후기 때는 하나만 알아둡시다. 자, 우리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려 말에 원간섭기 때 안향이라는 아저씨가 신유학이었던 성리학을 가지고 옵니다. 충렬왕 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안향이 신유학을 가지고 왔다. 샤랑샤랑 꿀랑꿍. 신유학의 밑줄 짝. 다음 신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리학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재현 선생님은 심화에서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충성왕, 왕에서 잘렸던 충성왕을 따라서 북경 베이징에 가서 망공당이라는 학문연구소를 충성왕이 만들 때 거기서 보좌를 하면서 또 원나라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사략이라는 책을 씁니다. 신진사대부. 여기는 이걸 바탕으로 불교 건문세족을 비판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판서로 가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공교육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교육이 위기. 왜 그럴까요? 사교육이 빵 뜨니까. 그래서 항상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가 수능 강의도 하고 있지만 EBS 연계교재가 가장 대표적이죠. 저 학창시절에는 연계교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강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간 강사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강의를 잘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문제를 귀신같이 잘 찍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투스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가 된 뒤부터 쭉 강의를 했는데요. 단 한 번도 문제를 삐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문풀과 파이널 문제에서 다 100% 적중을 시켰어요.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연계 교재가 없었더라면 아무래도 제가 더 인기가 많고 제 문제가 더 잘 팔렸겠죠. 그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고려에도요 국자감이라는 공교육, 관학, 관아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학이 쇠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때는 바야흐로 고려 중기 문을 숭배한 애들끼리 벌떼처럼 모였던 문벌귀족이 있던 시기 때 최충이란 아저씨가요. 과거 출제위원이었어요. 수십 년을 과거를 출제했던 베테랑 출제위원인데 나온 거예요. 나와서 사립학교, 지금으로 치면 또 학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문헌공도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똑같은 말로 구제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광고를 때리겠죠. 수능 출제위원 수십 년, 문제 다 찍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약간 의심은 하지만 일단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박이 터집니다. 1회 졸업생들이 싹 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학생들이 미어 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잘 되면 남들이 다 따라요. 또 다른 출제위원들이 학교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학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최충의 문헌공도 이꼬르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총 12개의 학교, 사립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학 12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니까 한마디로 사학, 개인이 만든 사학이 빵 뜨니까 반대급부로 공교육이 죽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을 다시 흥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EBS 연계교재처럼. 그걸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쉽게 나오면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고려 중기의 최충이 문헌공도 구제학당 샤나샤랑 꼴랑꿍 개경의 사학 12도가 만들었다 샤나샤랑 꼴랑꿍 다음에 결과 영향으로 오른 것은 관악이 쇠퇴하였다 찾으면 정답. 쉽게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관악이 쇠퇴 밑줄 짝. 관악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진흥책으로 오른 것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화폐를 여러 개를 만들었던 숙종 때는 서적포. 이게 뭐냐면 학교에 입학하면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을 줘도 학생들이 안 옵니다. 여기가 훨씬 강의를 잘하거든요. 예종 때 와서는 아예 칠제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 음악이나 미술도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학원을 가면은 딱 수능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그거예요. 구제학당. 과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추려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또 벤치마킹해서 더 엑기스 7개만 가르치겠다라는 거지만 또 여기로 가요. 왜? 제가 이투스나 뭐 고등 사이트를 강의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선생님보단 강의를 잘하니까. 여전히 여기가 강의력의 압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냐? 예종 때는 양형고라 그래서 장학금도 줘요. 그래도 사람이 안 옵니다. 장학금 돈 받으면 뭐예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 천영각 그리고 보문각이라 그래서 이거는 독서실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자 마지막 인종 때 와서는 경사육학이라 그래서요. 또 교육기관을 또 정비를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가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시험에 나면 정책으로 뭐가 나올까요? 보통 가장 정답으로 잘 걸리는 게 이거예요. 칠제를 설치하였다,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물론 서적포, 청년각, 보문각, 경사육학으로 개편하였다, 설치하였다. 물론 찾으면 정답이 되겠지만 보통은 요거 두 개가 정답으로 잘 걸린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PPT로 가볼게요. 가게 되면은 여기 사학이 융성했다. 12개, 사학 12도. 그러니까 국자감이 위축됐고 그래서 요걸 살리기 위해서 서적포, 칠제, 양형고, 독서관, 천년가, 보문가, 경사육학 그리고 공민왕 때는 성균관을 깨끗한 유학교육기관으로 그렇지만 잘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향교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요거 성종 때라는 거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책이에요. 고려 초기에 고려왕조실록, 칠대실록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두 개를 크로스 비교하기도 합니다. 판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삼국사기와 그리고 삼국유사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시기 자체가 달라요. 삼국사기는 누가 썼나요?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하가 엄서용. 아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아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시가치가 쓴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하가 엄서용. 당군 신하가 엄서용. 자, 김부식이 뭘 진압을 했어요?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잖아요. 김부식은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로서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명을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존,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전공한다. 그리고 나는 고대사를 공부하겠어요 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역사는 여기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를 달달달달달달 봐야 됩니다. 현존 최고의 역사서이다라는 거. 그리고 양식은 어떤 양식?
기전체 양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기와 열전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봉기가 뭐냐면 왕들의 역사, 고구려백제 신라. 전은 열전, 위인전기, 김유신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시같이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로서 인종의 명을 받아서 왕의 명을 받아서 아주 정통 있는 양식으로 책을 썼다. 기전체 양식이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삼국사기 샤랑샤랑 꿀랑꿍 김부식이 썼다 샤랑샤랑 꿀랑꿍 역사서래요. 다음 역사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현존 최고의 역사서이다. 당군 신화가 없다.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김부식은 당연히 유학자니까 문벌귀족이니까요. 유학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신라계승을 얘기를 하고 있다. 왜? 문벌귀족이니까 금나라 4대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계승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예요. 자, 삼국유사는 시기가 훨씬 지나섭니다. 원간섭기예요. 원간섭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 썼냐?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쓰십니다. 이련 스님이 쓰셨던 삼국유사는 스님이 썼잖아요. 그러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옛쪽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화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 야사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군 신화가 들어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심하기 때문에 기본 같으면 이 책을 하나를 놓고 단독으로 물어보겠지만 심하는 책 2개를 놓고 동시에 물어봐요. 가와 나 2개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게끔. 가나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원간섭기 때 또 다른 책들이 쓰여집니다. 심화에서 잘 나오는 책이 뭐가 있냐면 제왕웅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왕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승휴라는 선생님이 쓰신 건데 중국의 황제와 우리나라 왕 책이 2권입니다. 2개를 크로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왕들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가장 오래된 왕, 당군 신화, 당군 왕검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왕웅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은 둘 다 당군 신화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이걸 넣었을까요? 이거요.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적보도 없는 몽골 개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지만 우린 끌라뜨가 다르다. 당군 할배로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 있는 민족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국뽕이 좀 차오르나요? 민족적 자주정신이 차올라야 됩니다. 안 오릅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 중국의 황제와 우리의 왕들을 크로스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왕들 중국의 뛰어난 황제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더라. 그리고 이것 봐라. 당군 할배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저 적보도 없는 몽골 오랑카는 끌라뜨가 다르다. 국뽕이 차오르나요?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시험에 인물 문제로 심하니까 한 번씩 나오는 이규보 선생님이 쓰신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이 동명왕편은 어떤 내용이냐? 동명성왕, 고주몽입니다. 고주몽 위인전기예요. 슈퍼히어로로 나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 봐라. 우리가 저 적보다는 몽골 오랑새끼들에게 반쯤 식민지배를 당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고구려의 선조 동명성왕으로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그리고 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해동 고승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바다 동쪽에 뛰어난 승려들의 위인전기입니다. 이거 왜 썼을까요? 이것 봐라. 저쪽보다는 몽골 오랑캐는 우린 끌라떼가 다르다. 이렇게 뛰어난 승려들이 있었던 나라의 후손이다. 자, 시험에 이 책 이름을 다 줘요. 다음 책을 편찬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서술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러면 이렇게 책들이 등장한 배경은 몽골의 침입이 배경이죠. 찾으면 정답.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갈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삼국사기, 그리고 해동고성정, 각훈, 동명왕편, 삼국유사, 일현, 제왕운기 잘 나옵니다. 심화에서는. 그리고 말기에는 기억나세요? 망건당에 갔었던 이재현 선생님의 사략. 슬프게도 지금 현재 내용이 책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는 추측할 뿐이고요. 그리고 두 개 비교했던 거. 삼국유사는 김부식, 일현, 여기는 유교적, 합리주, 여기는 불교적, 자주적, 여기는 기전체, 기사본만체는 이겁니다. 시험에 따로 이거를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민간 야사가 다 들어가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군 신화가 있었다라는 거. 여기는 없었다. 그리고 보세요. 삼국유사 내용이에요. 삼국유사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민간 설화가 들어가니 보세요. 기이한 내용 이런 거 들어갑니다. 요거 뜨면은 아하, 삼국유사를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동에 천지가 있고 중국과 구분되는 우리도 있다. 즉 중국과 우리를 크로스 비교한 거죠. 당군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제왕운기입니다. 심화에서는 이 사료 주고 제왕운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주면 가나책에 대한 설명, 삼국사기까지 주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기가 많았다라는 건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등해와 팔간해가 고려시대 때 크게 흥행했다라는 거. 팔간해는 불교 행사기도 하지만 하늘신, 별신,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교적인 행사도 같이 하는 큰 파티 축제입니다. 그래서 팔간해를 성대하게 열었다? 고려시대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조선은 성리학 몰빵이잖아요. 그리고 연등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연등이 달려있잖아요. 그거예요, 연등해가. 여기다 소원을 쓰고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종 때는 여기 보시면 요거. 균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화엄종이 성행했고 보현 시범가를 저술했는데 선지로는 나와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치러진 15회차에 따르면요. 자, 그리고 성종 때 연등의 팔간해를 뭐 중지하기도 했지만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연등의 팔간해가 고려시대 때 어쨌든 행해졌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승려들을 들어갑니다. 자,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한능검 시험에서 시험에 나오는 승려는 빅5, 의천, 오늘 배우는 진울 2명,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원녀, 의상, 그리고 해초스님까지.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바쁘지만 정말 많이 바쁘지만 또 가야 됩니다. 시간에 쫓겨도 2주 끝장이라 짧게 강의를 하고 말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할 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날 인물은 누구냐면 판소로 먼저 갈게요. 의천 스님이에요. 이 의천 스님은 고려 중기 문벌 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님입니다. 의천천 하늘 같은 남자예요. 프린스 왕자입니다. 선생님 잘생겼나요? 진짜 왕자예요. 아빠도 왕이고 자기 형도 왕입니다. 얼마나 빵빵하게 지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중국 송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10년 넘게 유학을 해요. 유학을 하면서 뭘 할까요? 거기서 원 없이 귀하디 귀한 불교 경전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 만들었던 초조하게 만든 초조대장경, 빠진 내용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빠진 걸 쏙쏙쏙쏙 채운다라는 속장경을 또 만들었던 게 의천 스님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봤지만 송나라에 유학을 가니까 어머나 경제가 넘나 발전한 것. 발전했던 이유는 화폐를 쓰니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형이었던 숙종에게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라고 건의를 하죠. 이걸 받아들여서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은병활구, 우리나라를 본따 만들었더라는 해동통보니, 그 다음에 사만통보니, 해동중보 같은 화폐를 만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불교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10년 만에 아위위백,
국내로 돌아왔다는 건 뭔가를 배워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의천 스님은 천태학이라는 걸 배워서 들어와요. 그러면 천태학을 배워서 들어오면 당연히 또 어디서? 절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치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천태학을 가르치면서 의천천, 바로 천태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천태종이란 종파가 만들어져요. 떡볶이 튀김 천천이 아닙니다. 의천천. 그런데 중국의 천태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바다 동쪽에 있는 천태종이라 그래서 해동 천태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험에 만약에 의천이 인물 문제로 나오면은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조금 있다가 진우를 보시겠지만 둘은 시대는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종이라는 종파가 크게 유행을 했고 기존에 있던 교종이라는 종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이 둘의 종파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어떻게 대립이 심하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교종과 선종이라는 종파를 하나로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교단 통합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둘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종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교리, 불교에 있는 경전에 있는 교리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부처가 된다. 참선, 빌링,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인가? 아하!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 개인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거. 둘이 코드가 다른데 의천은 교종과 선종 중에 자기가 어디 종파일까요? 본인이 교종이겠죠. 왜? 경전 신나게 보잖아요. 왕자니까. 기한 경전 중국에서 다 보고 옵니다. 심지어 빠진 경전 내용도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교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치러 갈까요? 교종을 중심에 두고 선종아 이리와 우쭈쭈 정답이 되려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뭐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스승님, 어떻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당겨 올 수가 있습니까? 수행법으로 이걸 강조하십니다. 교감겸수. 겸해서 수행을 해라. 뭘 겸해서? 여기. 교종을 중심으로 볼관, 교종을 중심으로 보면서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라. 이걸 강조했던 게 바로 의천의 교감겸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스님들은 세상을 떠나면은 나라의 큰 스승이라는 국사라는 칭호를 받으세요. 크게 깨우친 스승이다. 대각국사 의천, 이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써드린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각국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속장경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숙종에게 화폐 제작을 건의하였다. 해동 청태종을 창시하였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그 다음 교감겸수를 수행법으로 제시하였다. 찾으면 정답. 진울입니다. 진울은 시기대가 한 템포 한 세기가 늦어요. 무신직공기 때 등장했던 스님이 진울입니다. 진울이 있던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 고려는 500년 동안 불교 몰빵입니다. 불교가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불교가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쯤 오면 진울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자꾸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자꾸 사채놀이에서 백성들 돈 뜯어가는데? 그거 아니다. 계곡물을 다다다다다다 받으면서 아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라면서 진울 스님께서 주장한 게 뭐냐면 수선사라는 절에서 수선사 신앙 결사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십니다.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딱 봐도 진울은 어딜까요? 교종과 선종 중에. 계곡물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우침 문제를 아는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본인이 선종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뭘 강조할까요? 어떻게 통합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반대겠죠. 저기랑. 이번에는 선종을 중심에 두고 교종아 이리와 우쭈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게 바로 진울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진울을 따라서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져요. 지읒 의천천 천태종 지읒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창시하신 게 바로 진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도노점수. 점점 점수를 쌓아라.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라. 깨달을 단박에 돈. 깨달으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다. 수학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혼자 풀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대빵우라죠. 그러면서 수포자의 길로 가는 건데, 그것처럼 깨닫는 건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까먹을 수가 있다. 안 까먹게 점진적으로 수행해라. 깨닫는 거 빌링, 내가 느끼는 거 참선 빌링, 선종입니다. 그 다음에 정해쌍수. 정신 집중해서 지혜롭게 교종까지 겸해서 한 쌍으로 수행하라 라는 게 또 진울의 주장입니다. 정신 집중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불교 경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빌링, 내가 느끼고 참선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교종을 한 쌍으로 수행해라. 두 개 다 진울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국사라는 칭호, 보조국사 진울이란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울 스님은 시험 문제 정답이 나오면은 수선사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조계종을 창시하였다. 도노점수, 정해쌍수를 수행법으로 제시하였다. 찾으면 정답. PPT로 갑니다. 가게 되면 여기 해동천태종, 교관겸수, 속장경, 화폐유통건의, 그리고 진울입니다. 수선사 결사운동, 시옷, 송강사에서도, 그 다음에 정의산수, 도노전수, 그 다음에 심화에서 최근에 치러졌던 15번의 시험 중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새. 보통은 오답 선지로만 들어가는데 이 요새 스님이 참회를 중시하는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령결사를 제창하십니다. 요게 교종 계열인데 그들이 볼 때도 진울이 하는 선종 계열의 수선사 결사운동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불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그래서 교종 계열에서도 참회를 중시하는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백령결사, 깨끗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심스님. 이분은 진울의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를 배울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승을 제대로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은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을 보여주거나. 청출어람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스승이 선종과 교종을 합치려겠더라면 제자였던 해심은 유교와 불교가 같더라. 유불일치설. 성리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이거는 정답이 된 적은 없고 의천, 진울, 원효, 의상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 그렇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도교 풍수지리설. 자, 도교는 나의 꿈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 하나만 알면 되죠. 바람풍 물수.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이 대빵대빵 좋은 곳이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장관이 나올 거예요. 사업이 다 성공할 거예요.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됐던 운동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 끝났고요. 다음 챕터에서 고려시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